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수차 강조하고 예측하셨듯이 아스트라제네카랑 혈전과의 관계는 없다. 이게 유럽의학청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네, 예상하신 거죠?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안심하고 백신 사업은 진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약간 토를 달았습니다. 뭐냐면 극히 뭐였죠? 이 어떤 일부의 어떤 혈전 증상과는 더 조사해 봐야 된다. 이런 어떤 100%가 아닌 듯한 뉘앙스를 남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의학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일단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단서가 하나 있고요.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은 혈소판이 우리가 일정 숫자가 몸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요인으로 깨집니다. 깨지면 피가 오히려 더 잘 나는, 멍이 잘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독일 쪽에서도 받아들이면서도 조금 드문 특히 이제 뇌의 혈전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사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을 좀 남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역시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대부분의 어떤 의구심은 해소가 됐고 접종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게 결론인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의약품이든지 간에 또 어떤 암만 간단한 수술이든지 간에 이제 의료인이 하는 행위는 항상 위험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예방주사가 아니라 그냥 영양주사 맞다가도 쇼크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분까지 생기는 그것이 의료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더라도 이익이 위험을 훨씬 상회한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당연한 어떤 그 방향인데요. 왜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은 아직도 접종 중단을 유지하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 그 나라에 나타난 사망자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있고요. 아마 EU 내에서도 서로 조금씩 자기네들이 가지는 그런 정치적인 포지션 이런 것들이 아닐까. 의학적으로는 지금 발표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여러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게 의학적 지식으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치적 상황이 감안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그거를 완전히 중단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라는 게 사망률이 나라마다 다르지만 1%, 2%, 즉 100명이 걸리면 한두 명이 사망하는 그 병을 막겠다고 백신을 맞는 거기 때문에 웬만한 위험이 있더라도 사망을 줄일 수 있다면 가는 것이 옳은 거죠. 예. 75세 이상 이제 접종 시작되지 않습니까? 화이자가 거동 불편한 어떤 노령층에는 굉장히 좀 힘든 약품인데요. 다른 거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때 수급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화이자가 우리나라에 4월 초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먼저 위험군에 대해서 질병청에서 화이자를 마치겠다고 했지만 사실 아스트라가 들어와 있었으면 65세 이상에서 일괄적으로 아스트라를 맞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면 아스트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금 얀센 들어올 거 있죠, 노바백스 들어올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갈 수 있고요. 모더나는 보관 온도가 마이너스 20도로 훨씬 좀 더 낮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출장해서 주사가 가능하거든요. 화이자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화이자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가 보죠? 그 현장까지 가서. 예, 지금 시나리오는 다 짜져 있습니다. 기어이 가서 놔야 되는 환경이면은 숫자하고 환경을 맞춰가지고 가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군요. 네. 이상 반응 호소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접종이 많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이상 반응 호소하는 분들도 늘어날 텐데요. 저희 일반인으로서 궁금한 건 어느 정도 돼야지 이걸 병원을 가봐야 되고 어느 정도는 그냥 정상적인 이상 반응의 범주에 속하는가. 이 기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교수님 보시기에. 일단 주사를 맞은 자리에 좀 빨갛게 되거나 아프거나 누르면 힘든 이런 증상은 그냥 두면 좋아집니다. 그 외에 열이 나고 머리가 조금 아프고 전체적으로 쑤시고 하는 것들도 2, 3일이면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처음부터 아주 심하게 와서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라든지 해열 진통제를 먹어도 지속된다든지 또 혹은 두통이 있는데 두통 외에 신경 증상, 즉 이제 팔다리가 약해진다든지 이렇게 눈이 좀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면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는 게 옳습니다. 예, 그런 말씀하신 신경 증상이 있으면 응급실 갈 정도로 좀 시급한 일인가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경 예. 증상이 있으면 꼭 백신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신경 증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가 흔한 질환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서 상담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떤 좀 깨열이 나고 두통이 있고 힘들어도 진통제 먹고 집에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는? 예, 보통 지금 경험적으로 보면 주사를 맞고 그날 밤이 제일 힘들고요. 예. 다음날 낮에도 조금 증상이 나타나는 정도가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표준이려니 그리고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지금 그런 정도를 앓고 있으려니라는 걸 기준으로 예. 삼으시고 그보다 더 심할 때는 이제 가시면 되고 처음부터 자꾸 가시는 건 요즘 병원 가는 환경이 별로 안 좋거든요. 예. 예. 근데 화이자는 1차 접종 때보다 2차 접종 때 더 어떤 이상 반응의 비율이나 정도가 심하다. 이게 맞는 겁니까? 통계적으로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화이자는 보통 2차가 좀 심하다, 아스트라는 2차가 좀 약하다라는 예. 것이 지금 통설같이 돼 있습니다만 예. 제가 논문을 통해서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은 분들이 경험적으로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도 어떤 환자들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는 아직 이제 2차 2차 접종들이 접종이 안 됐기 없으니까요. 때문에 이제 다 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외국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예. 언론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죠. 화이자 2차 접종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맞으시는 분은 1차 때보다 좀 더 힘들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의 준비 정도는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각오를 하면 좀 낫습니다. 견디기가. 예. 외국에서 근데 그런 어떤 그 의료진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일이 있다 정도 통계적으로 입증은 안 돼서도 그런 얘기는 나오는 건 맞는 건가요, 그게? 2차 접종이 좀 힘들다? 이상 반응이 많다? 그런데 그게 크게 의미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 나오지는 않은 것이 예. 이제 처음에 뭐 삼상 이제 초기 발표하고 할 땐 그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었거든요. 예. 어느 정도인지도 아직 확실치도 않은 거군요. 예. 그러나 뭐 1, 2차 접종 상관없이요. 이 이상 반응의 비율이 꽤 높은 건 사실이니까요. 뭐 쑤시고 힘들다는 분들 많은 백신 휴가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실화되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까요? 교수님 보시기에. 만일 그 근로하는 사람들한테 백신 휴가를 주겠다면 누구나 다 갈 수 있게 예.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뭐 형편이 좋은 기업들은 보내줄 수 있겠지만 어려운 기업들은 작은 그 소상공인들은 그 고용 직원들을 이렇게 보내줄 수 없는 게 현실 예. 아니겠습니까?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백신을 한꺼번에 접종하고 다 휴가를 간다 그러면 환자는 누가 보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서 정책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여튼 접종 비율을 높이거나 일반인들 그럴 경우에 백신 휴가 제도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적극적으로 더 접종을 하려고 할 테고요. 방법을 좀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젊은 층들은 아마 휴가가 있으면 휴가 가려고 예. 하는데 원래 또 의료 윤리상 너무 지나치게 인센티브를 과하게 주는 것은 또 백신에요? 의료윤리에서는 또 반하는 일입니다. 예. 교수님은 어떤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썩 높이 평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백신 휴가제에 대해서. 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도 참 많지 않습니까? 예. 특수고용직이라든지 그분들은 휴가하고 싶어도 못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괜히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예. 대신에 아플 때는 예.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줘야 되고요. 예. 직장 영미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만일 내가 이상이 있을 때는 또 자연스럽게 당연히 쉴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백신 휴가제하고 또 같이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백신 여권, 백신 그린 증명서 이런 건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돼야겠죠?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예. 보고요. 더군다나 지금 외국에서 다 하는 추세면 우리도 도입을 해야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면서 같이 맞춰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도입을 한다면 당연히 상호주의 원칙으로 되는 쪽엔 서로 해주고 뭐 이런 상황이 될 텐데요. 이 백신 접종이 일반화되면은 격리가 상당 부분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예. 충분히 이 남한테 옮기지 않는다는 게 이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예. 2번 백신을 맞고 한 번 맞는 건 한 번, 두 번 맞고 마지막 맞고 2주가 지나면서부터는 상당히 안전하다고 보는 건데 예. 얼마나 안전한지는 계속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 이제 맞았으면 격리가 필요 없다. 예. 서로 합의하에 외국 방문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그렇게 봅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나오면인데 앞으로 이제 외국 나가고 할 공무상 외국 나가는 분도 계실 거고 뭐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 자료가 언제쯤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2차를 맞은 사람들은 가서 격리가 없어도 된다. 이런 게 국가별로 합의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될까요? 지금 외국 자료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예. 믿을 만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고요. 예. 이제 임상 3상을 끝낸 게 지난 12월 달쯤이고 그게 지나면 한 6개월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는데 예. 그래봤자 각 임상 연구는 2만 명 선이거든요. 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려면 좀 더 많은 경험이 쌓여야 되고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학적으로 이까지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자료를 보는 것은 가까운 시일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다만 그럼- 중간 발표는 아마 한 6월, 7월 한두 달 안에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대규모로 보려면은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가능성으로 보시기에는 연말쯤 돼야지 백신 여권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제 여권을 하고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되고 얘기를 하려면은 조금 더 자료가 더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앓고 지나가도 면역이 지속되는 기간이 짧다 이런 연구 결과가 이게 임상적으로 확인이 된 건가요?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요. 예. 이번에도 이제 그런 데이터가 좀 나왔습니다. 예. 조금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분들이 폐렴이 더 잘 걸리고 폐렴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6위, 7위 이렇게 가는 이유가 다 노인의 병이고 노인에서 면역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일수록 백신은 알뜰하게 좀 챙겨서 맞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아, 그 말씀하신 걸 다시 해석하면 앓고 지나간 분들도 꼭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항체가 이제 젊은 사람들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데요. 예. 앓고 지나간 노인들은 항체가 많이 유지가 안 되고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맞아서 그 항체가를 다시 올려주는 일을 해야 안심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씀하신 그 연령상 생물학적 연령 기준은 뭐 딱 없겠죠, 그거는? 예, 딱 없는데 이제 우리가 통상 노인의 기준을 65세라고 하기 예. 때문에 65세 이상부터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본인이 앓고 지나갔어도 빨리 맞을 수 있을 때는 맞으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